그 example 1에서는 우리가 보는 함수가 지금 5이에요? 3? 3? 이렇게 된 함수가 있고 네, F 인버스에 요걸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럼 먼저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펑션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인버스 펑션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인버스 펑션을 구하는 방법은 네, x와 y의 자리를 바꾸는 것이랍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 계산한 것을 인버스 펑션이라고 부르면 돼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y눈으로 정리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같으면 조금 어려워 못해. 내버려 둬야 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인버스 펑션을 미분을 해야 되거든. 인버스 펑션을 구해서 미분을 해야 돼요. 자, 기억합시다. 우리가 그 미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들었을 때는 보통 dx분의 dy를 구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속으로는 다 그런 겁니다. 속으로. 정확히 말은 안 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진 건 얘뿐이야. 인버스 펑션이라고 할 수 있는 애가 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 계산할 수 있는 거는 dy분의 dx예요. 지지난 시간에 말했죠. 여기 y라는 문자가 되어 있으면 그게 밑으로 온다고. x를 미분하는 겁니다. 라고 해석하기로. 그래서 3y 스퀘어 2가 되는 겁니다. 내가 구해야 되는 건 dx분의 dy인데 난 지금 dy분의 dx를 구했다고. 이제 어떡하지? 이걸 뒤집어 엎어버려. dx분의 dy로 바꾸고 맞아. 너가 얘기한 대로 얘를 밑으로 보낸 다음에 분의 1을 쓰는 거기 그렇게 써있나요? 네, 그렇게 하는 좀 허무한가요? 네. 아마 책을 읽었을 때는 좀 복잡하게 느껴졌었겠지만 얘기를 들으면 좀 다르죠? 한 번 더 합시다. 뭐가 있죠? 여기 있다. example 3에서 자, 이번에는 y는 이 x에 5, x에 3 더하기 1이 있다. 이래놓고 f1도 한번 구해보고 f'1도 한번 구해보고 또 f 인버스 4도 구해보고 f 인버스 의 프라임 4도 구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뭐 앞에 세 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필요하면 근데 할게요. 일단은 이게 이제 멀쩡한 함수인 펑션 f입니다. 그럼 인버스를 어떻게 구한다고? x와 y. 그죠, 뒤집어 주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인버스 펑션을 이미 다 구한 겁니다. 예전 같으면 y로 정리를 했겠으나 이번엔 엄두가 안 나서 못 건드리겠어. 여기까지. 그럼 f1을 구하란 말은 여기다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한 답이 4인가요? 네, 그걸 계산해라 이런 뜻이고요. f'1은 뭡니까? 얘를 미분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1을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에요. 순서대로 있습니다. 미분하고 나서 1을 집어넣어라 이런 의미니까 요거 미분하게 되면은 10x에 4 3x 둘 아닐까나? 거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얼마일까나? 13이 되는 것이겠죠. 알겠니? 네. 네. F 인버스의 4는 뭡니까? 네, 이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4를 넣으란 얘기거든. 그 인버스 펑션을 구해서 거기다 4를 넣어라. 어디 x 자리에. 거기다 4를 넣으란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y 값이 나오겠죠? 그걸 계산하란 뜻인데 좀 귀찮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보통은 이제 꼼수로 뭐 f 인버스 4라면 무슨 답이 나오겠지. 그럼 멀쩡한 f는 k를 넣었을 때 4가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라고 생각해서 여기다 k를 넣어서 4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좀 나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K를 넣은 게 얼마다? 4다 하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K가 이제 몇 개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답이 쭉쭉 나오게 될 거야. 그리고 여기다 다 쓰면 돼요. 하나 나오겠죠 아마도. 예상컨대. 나머지는 허근이고 실근은 하나 정도 나와줘요. 1이 제일 좋아 보이거든. 그래서 계산을 내가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1이 나올 거라는 건 예상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복잡하면 계산기 써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솔브 기능 해가지고 계산을 해버리면 또 금방 계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건 인버스 펑션을 미분을 한 다음에 4를 넣어주세요 라는 뜻. 인버스 펑션을 미분을 하고 4를 넣어주세요. 자, 인버스 펑션을 미분을 하면 이 사람이 바라는 건 속으로 뭘 바란다? dx분의 dy를 이렇게 구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상황상 지금 나는 dy분의 dx를 구하기가 더 쉽다. 그럼 구해서 뒤집어 엎어주면 돼요. 그 다음 x의 자리에 4를 넣으란데 방금 전에 계산했지만 이거를 미분을 하면 10y 대 3y 둘인데 그걸 위아래로 뒤집어 엎으면 10y의 4, 3y의 2 분의 1이거든? 근데 지금 나는 y를 보고 있잖아. 근데 이건 x에 넣으라는 거야, x에. 그래서 x에 4를 넣는 건데 y에 넣을 순 없다고요. 그럼 y는 어떻게 해요? 자, x가 4일 때 y는 얼마인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x가 4일 때 y가 얼마가 나오는지. 이건 계산 좀 해야 되겠다. 값이 좀 큰데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내가 크게 나오지? 아 참, 그거 때문이구나. 자, 여기서 말하는 인버스 펑션의 x는요 누구냐 하면 그때 내가 이제 어저께 얘기해준 거 다시 얘기할게요. 함수에 a를 넣어서 b가 나와. 그럼 인버스 펑션은 b를 넣어서 a가 나오겠지. 자, 누군가 나한테 이 사람의 프라임한 값을 알려달라고 하면 이 사람을 가져와서 그걸 프라임 해가지고 분의 1 해도 된다라고 이제 수업했었거든. 자, 그러면 f 프라임 a, 그러니까 이건 뒤집어져도 괜찮아요. 이 자리가 이쪽 이 사람이 저쪽으로 가면 이 사람은 이쪽으로 옵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뒤집혀도 괜찮아, 쟤네 둘의 자리는. 그럼 지금 너가 보는 게 이거 맞지, 그지? 이거. 네. 그러면 4가 나온 거 보이니? 인버스 펑션의 x자리는 원래 함수에서는 y자리거든. 그래서 내가 잠시 착각했어요. 원래 함수의 이 y자리가 4가 되게 하는, 여기가 4가 되는 원래 함수의 y자리, 요거 원래 함수의 y자리다. 이 자리가 4가 되게 하는 a는 누구게? 1이겠죠 아마도? 1이 들어가면 4가 딱 나오니까. 그래서 여긴 1이었을 거야. 여기가 4예요. 자, 그래서 f 인버스 펑션의 프라임에 이제 4를 대입한 걸 구하라는 것은 멀쩡한 사람을 프라임 해서 1이 대입한 거 있죠? 그거 분의 1을 해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 지금 눈빛이 좀 괜찮니? 아니요. 좋아요. 계속 갑시다. 한 번만 더. 멍해졌어. 잠시. 자, 원모. FA를 넣었을 때 B가 나오죠. 그죠? 요걸 멀쩡한 함수라고 부를게요. 멀쩡한 처음 함수. 그러면 요거는 그것을 역함수 구한 겁니다. 그럼 B일 때 A죠. 여기까지는 이해가죠? 네. 네. 그럼 Y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멀쩡한 함수라 칠게요. 오늘 또 다른 엑스트라 문제를. 그리고 내가 인버스를 미분한 다음에 3을 넣어라. 그럼 얼마니? 라고 물어볼게요. 자, 이걸 보는 순간 이렇게 생각합시다. 자, 이거는 마음속에 띄워버리고 마음속으로,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해요. 속으로 헷갈리지 않기 위해 속으로 띄워버리면 이렇게 된 게 나오잖아. 응? 뭐가 있었겠지, 그지? 그럼 멀쩡한 함수는 그 네모를 넣었을 때
3이 나오는 사람일 거야를 속으로 딴 생각을 좀 해줘. 미분 없는 걸로다. 그럼 이게 3이, 여기가 3이 나오려면, 자, 얘가 3이 나오려면 x는 얼마여야 되게? 1이면 되겠죠?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더러 지금 이거 구하라 그랬지. 이거. 응? 얘를 미분한 걸 구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거꾸로 누구를 구해도 된다? 얘 말고, 그러니까 얘 미분한 거 말고 이거 미분한 걸 구해도 괜찮다. 이렇게 수업을 했었어요. 이렇게. 아, 자, 한 번 더 갑니다. 완전 굳히기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나는 지금 F 인버스 하고 미분한 거 2를 구하라. 여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자, 답이 얼마인지는 대뜸 얘기하긴 어렵겠지만 이걸 구하라 했을 때는 멀쩡한 함수분의 1 이렇게 해도 대신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 올 것인가 하는 게 좀 문제인데, 자,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지금 이렇게 된 걸 구하라고 했죠? 미분은 띄고 생각합니다. 이제 잠깐 속으로. 자, 누군가 이렇게 나오겠지, 답이. 그 사람은 멀쩡한 함수에서 네모가 들어가면 2가 나오게 만드는 그런 존재감이 있단 말이지. 자, 여기에 누구를 집어넣으면 y가 2가 되겠니? 근데 여긴 1이라는 거야. 그래서 2 들어간 걸 구해라 라고 하면 나는 1 들어간 걸 구해서 분의 1 해주면 대신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왜 굳이 이거를 계산 안 하고 이걸로 계산을 하려 합니까? 마치 이렇게 바꿔서 답을 쓰려는 사람처럼. 네, 왜냐하면요. 이게 편하니까. 너 이거 미분하는 게 편하지 않냐? 역함수보다는 얘가 훨씬 나니까. 그래서 이걸로 이제 답을 구해주면 됩니다. 괜찮은가 모르겠다. 네. 한 번 더 할까? 이게 몇 번 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한 번 더 해보자. y는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이 있다. 자, f, 이건 이제 멀쩡한 함수 f란다. 이때 f 인버스의 3의 미분을 구하라. 이렇게. 그럼 속으로 생각하기를, 저 미분 기호는 떼고 생각하자. f 인버스 3이 뭔가 있겠지. 그럼 멀쩡한 네모는 3이 나오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1이 들어가면 될 거예요.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 나오니까. 그래서 나는 그럼 내가 여기 이제 요거 속으로 생각한 다음에 F1의 미분을 구해서 분의 1 해주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실천에 옮기면 계산이 끝나는 거죠. 네, 세 개 연달아 한번 설명해 봤는데 조금 괜찮나 모르겠어요. 네, 이런 느낌으로 계속 간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개념이나 이제 문제풀이 방식은 이렇게 해주면 다 쫓아갈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higher order derivative 나오는데 이 미분을 여러 번 하라는 뜻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y는 x 곱하기 코사인 x 같은 사람이 있다고 치죠. 미분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요건 미분을 몇 번 하란 뜻? 네 번 하란 뜻. 네, 세 번을 넘어가면 이런 기호를 쓰는 일이 더 많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두 번만 합시다. 세 번 뭐 알아서 되겠죠. 한 번 하자. 그러면 여기 미분하고 뒤에 거는 미분 안 하고 앞에 거는 미분 안 하고 뒤에 거는 미분 하고. 원래 마이너스 사인 x인데 쌤이 빼기 저 앞으로 그냥 보낼게. 이렇게. 자, 한 번 더 해보자. 미분을. 그럼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 x. 얘는 미분하면 1 사인 x 그리고 x 코사인 x. 사인을 미분한 게 코사인이거든. 1은 이제 됐고 그대로 위에 가져오는 거죠.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게 두 번 미분한 결과입니다. 한 번 더 하라 그러면 차분히 하나씩 이제 미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느낌으로 끝까지 가면 돼. 자, 이게 higher order derivative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분을 여러 번 하는 걸 말한다는 것, 네, 기억해 주세요. 괜찮았니? 네. 할만했니? 근데 미분을 여러 번 한다는 게요. 무슨 뜻이에요? 기울기를 구하는 걸로 수학에선 그렇게 얘기하면 끝나고요. 물리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되게 좋은 질문이야. 이런 양질의 질문을 많이 하는 게 되게 좋은 거야. 너가 지금 알고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봅시다. 얘네는 자, 매 점에서 탄젠트 라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점마다 다 탄젠트 라인이 있다고요. 자, 탄젠트 라인은 각각의 숫자 값을 갖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얼마입니다. 기울기가 얼마입니다. 여기에 기울기는 얼마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울기가 숫자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화면에 다 표시합니다. 뭐 마이너스 1에서의 기울기, 1에서의 기울기, 2에서의 기울기 다 이렇게 표시를. 빼기 1에서는 기울기가 얼마, 1에서는 기울기가 얼마, 2에서는 기울기가 얼마. 정말 기울기만 표현해 놓는 거야. 그렇게 되면 자동으로 모든 숫자들이 어떻게 변하냐 하면요, 여기 그 터닝 포인트 보이죠? 이 터닝 포인트를 기준으로 하여서 기울기가 여긴 다 음수잖아요. 자, x축 밑에 깔립니다. 이렇게. 그랬다가 기울기가 양수였다가 다시 음수가 됐다가 다시 양수가 돼요. 이게 첫 번째 곡선의 기울기 정보를 함수의 값으로 다시 그린 것. 또 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은 그 다음에도 쉽게 일어납니다. 이제 두 번째도 매번 탄젠트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존재하죠. 그러면 거기 이제 기울기가 숫자로 다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 파란색 숫자들을 다시 이 화면에 그리는 거야. 뭐 0일 때는 기울기가 얼마, 또 뭐 1일 때는 기울기가 얼마, 2일 때는 기울기가 얼마. 이렇게 얘의 기울기들의 기울기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두 번 미분해. 기울기의 기울기란 뜻으로 수학에선 그렇게 써요. 근데 이제 물리로 넘어가면 매번 이름이 좀 바뀌지만, 근데 기울기 그릴 때는 항상 기준은 여기 터닝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여긴 기울기가 전부 다 양수이지요? 그 위로 올라와 있고요. 여긴 전부 다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그랬다가 여기는 기울기가 양수이지요. 이런 그림이 돼요. 실제로 여기는 4차였잖아요. 미분을 하면 그게 3차로 변하고, 미분을 다시 한번 하면 그게 2차로 변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근데 의미는 아직은 부여는 안 했습니다. 그냥 기울기라는 말만 했죠. 근데 나중엔 이거를 만약에 물리에서 거리라고 부른다면 거리를 미분한 거, 즉 거리 함수에게 접선의 기울기 있죠? 탄젠트 라인의 슬로프는 속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벨로시티가 돼요. 속도를 그린 그림의 기울기는요, 가속도가 됩니다. acceleration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다른 학문 분야로 넘어가면 자신만의 이름을 갖게 돼요. 우린 기울기밖에 안 하는데, 경제학으로 가면 또 틀려져요. 경제학에서는 뭐 이게 뭐라 그러지? 뭐 물건 몇 개 해서 얼마의 생산량, 그러니까 뭐 노동을 들여서 생산을 하고 있어. 노동을 뭐 10사람 들이면 생산이 200개고, 뭐 20사람 들이면 생산이 한 400개고 막. 그걸 미분하면 무슨 의미냐 뭐 이렇게. 뭐 그래서 한 개 생산량, 뭐 한 개
또 뭐 효용 막 이런 것들을 다 그래프로 이제 이름을 다 붙여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 가면 이름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실 의미는 일단 미분을 한 번 하냐, 두 번 하냐, 뭐 그런 차이. 그래서 분야마다 이걸 갖다가 이제 막 쓰고 있어. 경제, 경영, 공학 어디든지. 경영. 응. 경영도 수학해요? 그럼요. 망했어. 그게 이제 그 경험해보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상하려면 계산이 제일 좋지. 그냥 뭐 혼자서 책상에 머리 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가끔 계산했을 때도 좀 정확한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계산도 활용하고 상상력도 활용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로피탈 공식은 좀 괜찮습니까? 밑에도 미분하고 위에도 미분하면 답이 잘 나온다. 이런 거였는데요. 한번 다시 봅시다. 로피탈 공식. 자, 여기 이제 indeterminate form일 때만 쓸 수 있다 그랬죠? 구체적으로 0분의 0이거나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 리미테이션 구하기 힘들 때 이 공식을 쓰면은 좀 효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사용해 보겠습니다. example 1 한번 보죠. 자, 리밋 x가 0으로 갈 때 x의 제곱 1 마이너스 코사인 x. 요게 답이 얼마니? 글쎄.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0을 내가 집어넣으면 0분의 1 빼기 1 되니까 0분의 0이 되게 생긴 거야, 지금. 그럼 이 폼에 딱 들어왔잖아. 야, 이건 indeterminate form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이고. 그럼 이제 뭘 시작한다? 로피탈 공식을 한번 써볼까나? 다른 방법도 있지만 자, 아래 거 미분하고요, 위에 거는 따로 미분하겠습니다. 그럼 sin x가 되어요. 자, 지난 시간에 x분의 sin x가 0으로 가면 1이다 라는 걸 기억하고 있다면 바로 2분의 1 해도 되고, 기억이 안 나면 그냥 한 번 더 미분해줘. 그리고 0 넣어봐. 요건 1이죠? 그래서 2분의 1이다 말해도 괜찮아. 그 끊어내는 타이밍은 어디든 너가 잘 골라주면 괜찮아. 밑에 것도 한번 같이 해보죠. 이참에 요거 집에 가서 복습 몇 번만 하면은 거의 아마 끝날 겁니다. 2에 마이너스 x 스퀘어가 있는데, 자, 2에 빼기 x 같으면 2에 x를 하고 빼기가 사라졌잖아? 그럼 분의 1을 하자. 기억나니? 네. 예, 요거 기억해주자. 그리하여서 리밋 0으로 가게 되면요 2의 x에 제곱분의 x에 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너무 무리인가? 괜찮아? 네. 자, indeterminate form이 맞는지 확인해줘야 돼요. 0을 넣어보자. 그럼 2에 0 1이죠? 여기도 0을 넣으면 그냥 1이네요. 이해가니? 네. 아니야, 미안. 0이죠, 위에는. 네. 이건 indeterminate form이 아닌데? 이분이 이걸 왜 얘기했지? 아, 무한대로 가는구나. 아, 그렇지. 0으로 넣으면 너무 쉬워. 답이 그냥 1분의 0이라. 뭐지? 이거는 로피탈 쓸 거리도 없는데? 봤더니 잘못 봤네요. 여기가 인피니티야. 인피니티 넣으면 인피니티. 여기다 인피니티 넣어도 인피니티니까 indeterminate form이구나. 이대로는 답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되잖아, 그지? 너 이렇게 하는 거 안 되는 거 알죠? 혹시 왜 안 되는지도 설명해 줄 수 있어?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혹시 그런 생각이 있는데 내 얘기 그냥 듣고 있는 거 아니니? 그냥 안 된다는 인식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왜 거기에 조금 설명 한번 강의해보자. 뭐 이거 답 쓰는 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더 중요한 거, 왜 이렇게 된 거는 이렇게 안 하죠? 뭐 이런 거. 크기 비교가 안 되는 거 어떻게? 이 기호가 사실은 뭐가 있어요. 뭐가 기호. 있다고요? 의미가 굉장히 앰비규어스합니다. 애매해요, 애매해. 그게 무슨 뜻이죠? 예, 이게 되게 크다 이런 뜻이야. 엄청 크다. 첫 수업 때부터 요거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엄청 얼마나 큰 거야, 그럼? 몰라요. 모르지.
그래서 엄청 크고 엄청 크고 엄청 크고 엄청 커요. 그러면 마치 이게 그 사투리 같은 거죠. 거시기가 거시기하니 거시기 하자 뭐 이러면 무슨 소린지 그걸 모르잖아. 야 그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 뭐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거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죠? 그러면 대명사가 너무 많아. 얘가 그런 거야. 되게 크다라는 뜻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1로 시작하는 엄청 큰 숫자인지 이렇게 가는 엄청 큰 수인지 이런 엄청 큰 수인지 이런 엄청 큰 수인지 몰라. 이게 매번 뜻이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이렇게 위장막을 쳐놔도 뜻이 얘랑 같아 달라. 달랐잖아. 자꾸 저 기호만 보면 똑같은 걸로 착각을 하는 거야. 똑같지? 아나 이 기호가 다 똑같은 게 아니. 그러다 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오늘 운이 좋아서 똑같은 게 두 개가 오면 약분해서 1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다. 힌트가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을 낼 수 없어요. 그래서 특단의 조치, 높이탈 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점점 차수를 줄여 나가는 거죠. 한 번 더 미분하면 한 번 더 미분함 이렇게. 자, 여기를 미분하면 2x의 제곱입니다. 그럼 x 약분되죠? 그래도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아직 멀었어. 한 번 더 미분하자. 앞에 거 계산하고 뒤에 거 냅두고 다음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4x 제곱이 되겠네요. 요렇게. 그러면 쭉 붙여가지고 쭉 하고 가져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슬프다. 별로 효과가 없지 않나? 얘가 사라져야 되는데 얘 때문에 약분을 못하죠. 그러면 한 번 더 해줘야지 어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별거 없어요. 위에 6 나오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저 계산해서 2의 2x에 2x 제곱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저 계산해서 뭐 엄청 큰 거 나오겠죠. 아무튼 내가 볼 땐 여기다가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밑에는 무조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위에는 숫자가 있잖아요. 보나마나 0이죠. 일찌감치 낌새를 채면 좋고요. 일찌감치란 말은 여기에서 바로 직관적으로 답에 훅 가는 방법이 있어요. 밑에가 증가하는 속도가 위에가 증가하는 속도보다 현저히 큽니다. 지수와 폴리노미얼은 비교가 안 돼. 아래쪽이 굉장히 빨라. 그럼 무조건 0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그냥 빨간 부위에서 바로 끝장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그 사고 요령이죠. 그치? 구체적인 사례 증거는 없으니까 경험에 의해서 그냥 결론 내리는데 요것도 잘 돼. 그리고 계산으로 끝까지 확인하고 싶으면 로피탈 공식 괜찮아. 그리고 요거 말고도 원래 처리하는 방법 조금씩은 있어. 없는 애도 있고 있는 애도 있는데 보통은 있는 게 많았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는 계산기 빨리 집어넣을수록 답을 금방 알게 될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practice problem 풀기 위한 모든 기술을 전부 다 지금 익혔답니다. 다만 practice에 이제 조금 다양한 함수, 뭐 내추럴 로가리즘 나온다든가 코탄젠트와 시컨트 나오네요. 코탄젠트 미분 공식 기억납니까? 그냥 앞에 거 보고 야, 보고 해야 괜찮아요. 자주 많이 볼수록 더 잘 외워질 확률이 높으니까 기왕 볼 거 많이 보세요. 뭐 외우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야, 그 뭐 초등학교 때 친구 이름을 잊어버리려고 잊어먹냐? 그냥 기억이 안 나는 어느 순간 와, 나 걔랑 되게 잘 놀았었는데 근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게 내가 뭐 IQ가 낮아서가 아니고 우리가 그 친구한테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야, 그지? 그냥 세월이 오래 지난 것 뿐이거든. 가끔 사람들이 막 네가 관심을 안 가지니까 안 헤어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 거. 그렇게 추궁하면 미안하긴 한데
그런 거 아닌데. 자주 봐요. 그러니까 매일 보고 매일 만나면 다 이름은 기억나게 돼 있는 것처럼 공식도 자주 보면 이제 기억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억이 날 수 있게 그렇게 좀 친하게 지내주시고, 뭐 그 사이에 궁금한 거 있으면 꼭 알려주라. 자, implicit differentiation은 좀 괜찮아졌니? 네. 조금 잘 됐다는 거 굉장히 괜찮아요. 자, graph of function 그리고 derivative. 이제 펑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소개해 주는 곳이랍니다. 여기가 이제 다시 배우니까 좋아요. 그림 잘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 챕터 그냥 내내 설명해 주세요. 자, 이 챕터를 정말 짧게 정리하고도 이 챕터를 여러 번 본 사람이랑 비슷한 한번 효과를 내봅시다. 자, 그 전에 롤 티오렘, 민 밸류, 익스트림 밸류 티오렘 이 세 가지는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프 하기 전에 롤즈라고 보통 하던데 책도 그렇게 하나? 아, 그치? 민 밸류 그리고 익스트림 밸류 디오렘. 자, 이제 롤 티오렘은 뭐냐면요, 민밸류가 먼저 나오는 게 맞아요. 아니, 민밸류를 먼저 설명할게요. 민밸류란 이제 무슨 그림이든지 간에 거기에 점을 두 개를 이렇게 찍어줘. 그러면 슬로up이 있잖아. 이렇게 기울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민밸류라고 불러요. 아, 민밸류가 이거였어? 점 두 개의 기울기가 민밸류입니다. 두 점에서 만든 기울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또 다른 선이 있어. 많이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점을 스쳐 지나가는 선이 여기 있어요. 이 사람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 점에서의 기울기와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한 점에서의 기울기가 있다 없다? 이 그림 안에 다 있다. 이게 민밸류 시오렘의 이제 대략적인 스케치야. 근데 아무데나 있으면 안 되고요. 이 점이 A고 이 점이 B잖아요. 그럼 이 파란 저 점은 꼭 A, B 사이에 있다. 뭐 C라고 많이 부르는데 보통은. 이게 전체적인 내용의 전부야. 기억하자. A와 B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와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와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한 점의 기울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 점의 좌표를 AFA라고 부르고 이 점의 좌표를 BFB라고 부르면 두 점의 기울기는 B 빼기 A분의 FB-FA 아니겠습니까? 괜찮나요? 네, 이게 두 점 기울기와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한 점의 기울기가 있다 없다? 있는 것이다. 그거를 프라임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되는 이게 있다 이거야. 똑같은 함수 fx 위에서 말하는 거야. 그런데 그 c가 어디 있다고요?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정도는 있다. 이렇게 한번 터프하게 한번 얘기해 봅니다. 괜찮은가요? 네. 물론 조금 디테일한 얘기를 더 써야 되는데 오늘은 좀 그냥 대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좀 해서 계산할 때도 이거 계산합니다. 또 이거 계산합니다. 두 개 갖다고 놓고 C가 뭔지 찾아요. 보통 C를 찾는 게 되게 많이 이제 문제에 나와요. 그게 정말 A, B 사이인지 확인하면 되는 거죠. 여기 민밸류 시오렘입니다. 다시 한번 민밸류 평균이라고 해석하지 마시고요. 원래 평균값 정리라고 되어 있긴 해요. 나랑 있을 때는 그 평균값이 도대체 뭐니라고 한 번 더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 줄까? 두 점의 기울기 구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롤 시오렘은 이제 민밸류 시오렘의 되게 특별한 형태인데요.
이렇게 그림이 있을 때 아까 점 A와 B를 잡았잖아.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건데 이번에는 A와 B의 높이가 똑같아지게 잡으세요. 일부러. 그러면 얘의 기울기는 당연히 0이겠죠? 자, 그 사람과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선이 있다 없다? 있다고. 아까 얘랑 그렇게 다를 바가 없는 내용이야. 근데 오늘은 슬롭이 얼마? 0인 거 제외하고. 그러니까 0일 때는 롤 시오렘, 0이 아니라 다른 거일 때는 민 밸류 시오렘이 되는 거고, 여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완전 똑같은데 어디만 좀 수정하면 될까요? 여기가 0이 되는 이라고 부른다. 아, 참, 미안. 이쪽을. 네, 보통 책에서는 이쪽을. 0이 되는 프라임 C가 있다, 없다? 있다. 어디에? 이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있다. 요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와 어디 사이? A와 B 사이에 온다는 거. 저 바깥이 아니고요. 그래서 민밸류 시오렘은 조금 이런 느낌. 익스트림 밸류 시오렘이라는 것은 오늘 그림과 함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그 컨티뉴어스이다라고 했는데 끊어진 그림에서는 이 이론이 안 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어진 그림이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편안하게 그렇게 읽어주시고요. F has both maximum and minimum value on the interval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익스트림이라고 말한 이 사람은 뭘 상징하냐? 맥시멈 값. 그 그림 그리다 보면 이제 제일 높은 게 있잖아. 또 가장 낮은 것도 있고요. 미니 멈 값을 두 개를 합쳐서 익스트림 밸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림이 이렇게 이제 컨티뉴어스한 그림이 쫙 있는데 계속 올라가면 맥시멈은 없는 거야. 계속 내려가면 미니멈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인터벌을 먼저 딱 정해. A에서부터 B까지 하고 이렇게 인터벌 A, B를 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끊어졌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구간에 집중해서 생각을 이제 집중해서 하는 거죠. 여기를 보고 자, 요 파랑색 형광펜 칠한 것 중에 가장 높은 장소는 여기, 가장 낮은 장소는 여기죠. 여기에 y좌표가 미니멈 값이고요. 이것의 y좌표가 맥시멈 값입니다. 진짜 있네. 이렇게 끊어놓으니까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세 개 모두 다 그림이 컨티뉴어스 해야 한다는 것. 왜? 끊어지면 되게 허무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네가 일단 통하려면 F is continuous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미분도 다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네, closed interval이라고 했죠, 그죠? 요거 이제 그냥 A/B 구간을 말하는 거고요. 요거 얘가 꼭 closed일 필요는 없습니다. 얘네들은 전제 조건은 그래서 편안하게 좀 읽어줘야 됩니다. continuous 하고 satisfy following condition 해가지고 differentiable, continuous 두 개 다 찾으라 그랬죠. continuous 하고 differentiable 해야지만 일단 이 얘기들이 좀 허무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롤 시오렘 해라 그러면 미분에서 0 되는 거 찾으면 되고요. 민밸류 시오렘 해라 그러면 두 점 기울기랑 같은 한 점 기울기 미분에서 이제 넣어서 찾아보면 되는 거고요. 익스트림 밸류 시오렘은 그냥 원래 최대 최소 있다니까 구간 안에는 최대와 최소가 꼭 있어. 그냥 그 얘기야. 그럼 당연하지 않니? 굳이 왜 저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원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되면 다행히 넘어가도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그젠플들은 이제 그림을 잘 그리느냐 못 그리느냐가 사실은 결정을 해주거든. 중요한 건 그거야 사실은. 그림이 나오면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져요. 근데 이제 여기 이그젠플들은 그림을 대부분 그리기 쉬운 것도 있고 좀 불편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 얘네를 잘 풀기 위해서 일단 그래프를 잘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잘 그리기 위해서 네, 왜 웃었냐면 이제 엄청난 용어들이 쏟아질 거예요. 너무 주눅 들지 말고 조금만 힘내라.
이제 조만간 익숙해질 거야. 대충 여기 sketching the grapple function. 어떻게 스케치를 하느냐, 이제까지 배운 모든 거를 다 쓰는데요. 다만 내가 여기서 미리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스케치 하기 위해서 요 지식을 조금 더 배우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그림이 이렇게 휘어지는 때가 있고요. 그림이 굴곡이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휙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여기 부분들이 터닝 포인트죠. 어떻게 보면 올라가다 내려가고 내려가다 올라가고 이런 장소들 빨간색 점으로 좀 표시하고요. 터닝 포인트. 요 파란색 점은 그런 곳은 아닙니다. 내려가던 사람이 내려가게 되는 그런 장소이거든요. 여기는 올라가던 사람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장소이죠. 그래서 이 빨간 점들을 전부 다 critical point라고 불러요. local이라고 해가지고 maximum 이렇게 부릅니다. 어디를? 여기 1번이라고 적은 곳들을 local maximum.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요만큼만 보면 maximum 맞아. 요만큼만 보면. 그래서 local이란 말은 그렇듯이 여기만 보면 얘가 maximum이지. 그래서 local maximum. 일단 2번이라고 적은 애들은 말은 로컬 미니멈들. 네, 여기도 로컬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로컬 맥시멈과 로컬 미니멈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맥시멈? 이해 갔니?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곳은 그럼 뭐라고 부르나요? 예, 이름이 없어요. 지금은 이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올라가는 장소 있죠? 이렇게 올라가는 장소, 이렇게 쭉 올라가는 장소, 여기를 increasing이라고 말합니다. 자, 뭐라고 부른다고요? increasing이라고 부릅니다. 수학 계산으로 increasing을 따지면은 기울기가 0보다 큰 장소, 이제 x의 범위가 increasing 하는 장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큰 장소가 increasing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 말할지 알 거야. 내려가는 부분은 decreasing 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만큼이 decreasing 하는 곳이죠. 네, 저 분홍색 장소를 전부 다 decreasing 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분한 값이 0보다 작은 장소란 뜻이에요. 아, 참, 그 얘기도 안 했다. 그 local maximum minimum은 미분한 답이 0이 되는 장소겠죠. 네. 맥시멈 미니멈이라면 미분하면 0이 됩니다. 이제 거꾸로 가는 건 안 돼요. 0이 된다고 전부 다 여기 0이긴 해요. 여기도 기울기 0인데 맥시멈은 아닙니다. 미니멈도 아니죠. 아, 물론 이제 요 얘기는 미분이 가능한 즉 요만큼만 생각했을 때 여기까지가 미분 가능한 곳이거든요. 얘네들은 미분이 안 돼요. 걔네들은 여기서 예외가 좀 예외 규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미분이 안 되더라도 올라갔다 내려오고 내려갔다 올라오면 로컬 맥시멈 미니멈에 집어 넣긴 넣어요. 그러니까 로컬 맥시멈 미니멈이라 이제 어떻게 보면 요건 쓰는 말은 아닌데 그냥 터닝 포인트 정도? 그지? 방향을 완전 바꾸는 점들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 터닝 포인트. 됐나요? 네. 그래, 너무 많았나? 아, 이 정도면 그럼 괜찮은 거야. 자, 하나 더 갈게. 너무 많지 않았다니까 하나 더 갑시다. 여기 보이죠? 여기 우리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된 상태 있죠? 이렇게 컵이 밑으로 있거나 컵이 위로 있는 거, 이거 컨캐버티라고 불러요. R처럼 보이네요. V인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뭐라고 불러야 돼? 오목볼록. 뭐 대충 그치 맞아. 갑자기 한글이 생각나요. 그거야. 그래서 요거를 concave down이라고 불러요.
요거는 concave upward, downward 이렇게 부릅니다. concave up, concave 또는 upward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네, downward, upward 뭐 다 괜찮은 말이에요. 조금 다른 단어가 있다 하더라도 양해를 하시고 잘 눈치껏 챙기면 됩니다. 자, 그럼 concave down인지 concave upward인지를 어떻게 알아내느냐. 아까 다 걸맞는 계산이 있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미분을 2번 했을 때 0보다 작으면 concave down이 되고요. 미분 2번 했을 때 0보다 크면 concave up이 됩니다. 이게 concavity 테스트 하는 방법이란다. 그래서 자, 이렇게 2번 미분한 장소가 0이 되는 곳 있죠? 2번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곳, 이 장소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inflection point라고 불러요. 그 책 지금 한 30페이지 정도 다 정리하는 거야. 이렇게 띄엄띄엄 용어가 좀 나와 있으니까 한 장에 정리하고 쭉 풀면서 이제 계속 보려고. inflection point입니다. 한국말로 이게요, 변곡점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니? 네. 네, inflection point 어디냐 하면 바로 이런 곳이죠. 그러니까 concavity가 터닝하는 장소. 볼록하던 사람이 오목해지기 시작하는 장소라고 부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inflection point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도 인플렉션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요런 정도. 일단 미분이 가능한 상태에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크리티컬 포인트, 그 다음에 로컬 맥시멈 미니멈, 인크리징 디크리징, 그리고 컨캐버티와 인플렉션 포인트까지. 그래서 대충 요 정도 개념을 잡고 있어야 이제 하나씩 계산을 할 거거든. 한 번 미분해서 찾을 수 있는 거 다 찾고, 그럼 터닝 포인트 다 나와요. 그 다음에 2번 미분해서 찾을 거 다 찾아. 그럼 인플렉션 포인트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리밋 몇 개 써서 그림을 다 그려요. 이렇게 정보를 조금씩 이제 뽑아내가지고 그림을 싹 그려버려요. 자, 그림 그리는 거 그러면 지금 한번 시작해 볼 테니까. 자, 스케치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한 번 미분해서 0 되는 걸 찾는다. 2번 미분해서 0 되는 걸 찾는다. 리밋 x가 인피니티로 가보게 해본다.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가보게 해본다. 자, 그리고 리밋 x가 어디론가 가게 해본다. 그 어디론가란 주로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만약에 생겼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 분모 0 되면 안 되잖아. 그러면 거기로 꼭 리밋을 다 보내봐요. 되게 짓궂어요. 만약에 ln 있는데 이 그림이 뭔지 굳이 알고 싶어요. 그럼 여기 0 되면 안 되잖아, 그지? 이거 뭐 3으로 할까? 여기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 원래 로그는 그런 거거든. 그러면 리밋을 꼭 그쪽으로 보내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다 파악을 해놓고요. 그림을 그릴 때 씁니다. 자, 이게 절차입니다. 지금 내가 사용할 절차예요.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example 가져와서요. 누구를 먼저 해줄까? 요거 한번 해볼까나? fx는 이제 너가 아까 말했던 뭐 어심토트 다 버티컬, 호리존탈 어심토트 다 구하고 그러는데 그거 어떡하냐? 여기 다 나온 거 이제. 여기 다 있어요. 묻혀 있으니까 이제 이걸 풀면 다 끝날 겁니다. 그때 요만큼만 한 거야, 너네. 근데 지금 얘가 나와서 이제 같이 하는 거지. 자, 이렇게 되면은 먼저 뭐부터 한다? 미분부터 한다는 거죠. 프라임 x 하고 하기 싫다. 제곱하고 위아래 이렇게 해주는 걸로. 자, 계산은 잠깐 결과만 컨닝 하겠습니다. 자, 할 줄 아는 건 아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0이 되는 곳을 찾아요. 자, 이곳은 어떤 곳? 주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장소라는 거야. 그럼 x가 0일 때 0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딱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구나. 근데 그림이 이렇게 되는지 그림이 이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얘가 그래요. 1번을 하고 나면 이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그런 거 아직 몰라요. 더 해봐야 돼. 자, 그리고 인플렉션 포인트, 즉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다운워드에서 업워드가 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이걸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는지는 한번 알고 싶어요. 네, 그럼 두 번째로 미분을 몇 번 한다? 두 번 해본다. 한 번 더 해. 웃음밖에 안 나온다. 아무튼 그래서 했다 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4제곱하고 책에 있는 것처럼. 이런 건 계산기 좀 써도 된다, 알겠지? 이제 너 실력이 이 정도 이상은 되니까 쌤이 믿고 보고 맡기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해요? 어떤 거? 계산기로? 계산기로? 그냥 요거 집어넣고 요 DXD라고 계산기에 써 있어. 요렇게. 아니면 그 다하게 들어가가지고 그 메뉴 해서 그 뭐 있지? 캘큘러스 있거든? 요거 메뉴 들어가면 거기에 differentiation이라고 써 있어. 그거 눌러서 해줘도 괜찮아. 자, 이렇게 되면 여기가 0이 되는 것이 여기가 0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0이 될 리가 없어요. 제곱이니까. 그래서 인플렉션 포인트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얘는 인플렉션 포인트가 나오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난 게 아니야. 그림이 더 나올지도 몰라. 지금 그래서 아직 좀 불안해요. 자, 리밋 이걸 한번 해보자. 요거 해가지고 이 식 여기다 갖다 써줍니다. 그럼 얼마? 1이겠지 뭐. 네. 그거 있잖아. 제곱이면 제곱 맞니? 네. 그죠? 제곱이면 개수분의 개수, 코에피션트 분의 코에피션트 하면 되니까 1 나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1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그 버티컬 어심토트가 되는 거야. 알겠니?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된다거나 아니면, 근데 지금 같았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누가 있나봐요, 여기 지금 진짜. 모르겠어. 자, 그래서 그거는 누구로 하냐면 4번이 바로 호리즌털 어심토트 찾을 때 도움이 많이 되는 존재입니다. 5가 되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5로 보내. 이렇게. 또 5로 보내. 어떻게? 이렇게. 또 마이너스 5도 안 되지 않냐? 또 마이너스 5로 보내보는 거. 그래서 여기 뭐 5 지점으로 왼쪽에서 가는 애는 아마도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5 지점으로 오른쪽에서 가는 애는 이것도 플러스 무한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사람은 위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밑으로 내려간다는 뜻이니까 5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렇게 되는 사람이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아까 점근선 어심토트 1은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너무 예상인가 근데? 여기가 사실 되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림은 사실 초보자 용어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또 프리칼에서 다 했으니까 한번 해볼 만한 존재이죠. 프리칼에서 이렇게 어렵게 안 했는데. 근데 이 그림은 있었죠. 네. 이게 정식으로 모든 그림을 다 그릴 수 있게 도와주는 완벽한 절차랍니다. 다만 머릿속으로 생각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경험이 되게 중요하고, 여기 테이블 보이죠? 네. 이 테이블을 이제 왜 그렸냐면 어디서 꺾이고 어디서 안 꺾이고 어디서 0이 되고를 다 정보를 표시한 거야. 물론 그렇게 정보를 잘 정리해놓는 일은 중요하지만 보통은 잘 안 한다. 라는 거를 알아주세요. 그림 그리기 편한 게 좋은데 여기서는 지금 그래서 이제 끝까지 계속 그거예요. 그래프 오브 데리버티브에서 계속 그림. 이런 것도 그래요? 그럼? 이렇게 되는 줄 어떻게 알아요? 그거 이제 극한 구하면 다 나오거든. 그리고 아까 컨캐버티 테스트를 해가지고 컨캐버티가 뭐 만약에 1을 기준으로
왼쪽이 콘케버티, 즉 2' 있지? 네. 2'한 게 0보다 작았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1의 오른쪽도 2'한 게 0보다 작다면 이렇게 이제 같이 아, 막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데요. 그거는 그러면 좀 다음 시간에 네.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 집에 다녀오면은 그래프를 그리다가 아마 많이 실패할 거야. 그 경험을 가지고 와.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수업을 이어나가면은 아주 좋은 성과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응? 혹시 그거? 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거 피드백 다 하고 자 어플리케이션으로 좀 들어가서 이제 물리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요번에 우리 한 거 있잖아. 그 마지막 챕터 거기랑 분위기가 비슷해. 아, 저 칼국수 이것밖에 없는 줄 몰라요. 그리고 이게 이제 끝나면 그냥 완전 단원이 다 끝나. 다 배웠다 해서 다른 주제로 넘어. 너무 빠르진 않니? 좀 빠른.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페이지 수가 나가는 건 빠른데 이거는 빠른 느낌은 안 들어요. 그죠? 네. 그렇다면 다행이다. 원래 설명은 천천히 하지만 내용은 많이 한번 담아 보았어요. 이 책을 서너 번 보면 자신감이 정말 좋아질 거야. 아까 그 부분 역함수의 그 데리버티브 하는 것도 오늘 들었을 때 저번보다 좀 나아요? 네. 그렇다면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하고 계속 그럴게. 네. 요거는 저기 인터넷에 올려놓을 테니까 가서 한 번 더 들어봐. 정리하면.